여러분 안녕하세요. MPL 센터의 김성일 이사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신탁 공매, 신탁 MPL, 그리고 부동산 신탁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과연 신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신탁이 어떠한 기능 또는 신탁이 어떨 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신탁을 제가 스터디해 드릴 때는 이해하기 쉽게 트라이앵글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동산을 맡기는 원래의 주인, 다시 말해 위탁자. 토지라고 하면 토지 소유권자를 위탁자로 정의해 봅시다. 그리고 이 위탁을 맡아줄 수탁자, 다시 말해 신탁사를 맡아주는 수탁자로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라이앵글, 위탁자, 땅 주인, 그 다음에 맡아주는 수탁자, 신탁사, 그리고 대출 나가는 대주단, 다시 말해 채권단, 채권은행이겠죠. 신탁원부에는 나중에 이 채권은행이 채권자가 우선수익권자로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학습 가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시고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이해하시면 편리하고 빠릅니다. 자, 신탁에서는 명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 토지라면 기존 소유자인 토지 땅 주인, 토지 권리 명의가 신탁회사로 잠시 이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자, 돈을 누가 빌려주죠? 채권단 은행에서 채권자 은행과 신탁사 그리고 땅 주인 3자 간의 특별한 협의, 조항,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기간만큼 돈을 다 모두 상환하기까지 신탁회사에서 명의를 갖고 있겠다라고 상호 간에 협의하여 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신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 그냥 근저당으로 설정하면 될 걸 왜 굳이 신탁 수수료 줘가면서 신탁회사에 맡겨야 하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탁을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오늘 파악을 하신다면 웬만한 신탁 관련된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은행에서 신탁을 요구합니다. 자, 다시 말해 A라는 홍길동이 자기 토지에 담보로 돈을 빌리러 갑니다. 은행에 시세가 200억이야. 시세가 200억이야. 진짜로 시세가 200억 맞아. 지금 팔아도 금매로 내놔도 180억, 190억이나 나가요. 자, 200억에 가치 있는 이 토지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은행 담당자가 알아보곤 200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시세가 그 정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어느 정도 제법 있어요. 소득 금액 증명원을 이렇게 제출을 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자 상환 능력도 돼서 은행에서 선뜻 연락이 와요. 며칠 있다가 네 선생님 해드리겠습니다. 100억 정도 해드릴게요. 100억 정도 충분하지. 200억 시세인데 100억 나가도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매 이렇게 보내든지 아니면 공매 나가든지. 자, 근데 은행에서 조건은 겁니다. 선생님 대신 저희가 대출은 해드리는데 잠시 선생님의 소유권을 저희가 지정한 신탁회사로 맡겨주십시오. 명의를 이관시켜 주십시오. 이양해 주십시오. 이윤즉슨 딴짓 못하게. 네? 제가 그냥 격한 표현 드립니다. 딴짓거리 못하도록. 어떤 딴짓거리냐? 만약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대출을 100억을 받습니다. 100억을 받는데 신탁이 아니야. 신탁회사가 아니라 그냥 내 명의 그대로 이관 이전 안 해도 돼. 명의도 이양 안 해도 돼. 근저당으로 100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0억이 딱 나왔어. 대출이. 그 전에 자서했겠죠. 자, 100억 대출 받았어. 받고 난 후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요.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열람합니다. 그러면 1순위 근저당이 은행으로 100억이 딱 떠요. 120%면 채권 채무액이 120%면 120억이 잡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은 그대로 그 토지 주인 홍길동.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사채, 대부업 또는 지인한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담보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1순위 은행 2순위 내가 10억 빌리고 또 해줘. 또 3순위 내가 5억 빌리고 또 해줘.
준다는 사람이 담보해주면 돈 빌려주겠다고 하면 10번이고 뭐 100번이고 해줄 수 있죠. 근데 신탁으로 명의를 잠시 변경, 이양시켰다라면, 자, 등기부등본을 딱 띄면 100억 대출 받고 등기부등본을 띄면 소유권이 홍길동이 아니라 신탁계좌로 나옵니다. 신탁계좌로. 그러면 등기국 가면 이 신탁 원부라는 걸 띄면 그 신탁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번지수만 알면. 자, 여하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딴짓거리 못하도록. 은행이 본인들이 대출 나간 이 현장에 이 담보에 대해서 딴짓거리 하지 말아라. 뭐 추가 대출 받지 말아라. 왜냐? 나중에 추가 대출 받아주고 사고 나면 자기네들 1순위 은행하고 상관없이 후순위 대출 받아주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1순위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 갈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담보가 불안전 상태로 부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을 받고 배당 받기까지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 안에 뭐 송달이 잘 가고 뭐 이의신청 같은 거 없고 이게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대 빨리 움직여도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경매 접수부터 배당까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100억을 빌려가요. 신탁으로 안 하고 근저당으로 100억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연체, 기한이익 상실이 터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근저당이니까? 경매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매 접수해서 입찰 딜 받고 또 낙찰돼서 또 2달 후에 배당까지 은행 입장에서는 접수부터 배당까지 다시 말해 자기네들 채권 회수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빨라야 6개월 1년 정도는 시간이 허비가 돼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아니에요? 근데 신탁으로 해결되면 신탁으로 대출 나가고 신탁으로 해서 설정이 돼 있으면 신탁명령 설정돼 있으면 우리가 경매가 아닌 신탁 공매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신탁 공매는 2달 정도 걸려요. 2달 정도. 통상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걸려요. 2, 3개월. 신탁 공매는.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에 걸쳐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회차를 돌립니다. 1회차 얼마, 2회차 얼마, 이제 떨어지겠죠? 그걸 한 달 안에, 한 7회차까지 해서 한 달 안에 그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을 팔아서 회수하는 거. 그게 빠르다는 게 공매의 최대 장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대주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는 1년 걸리는데 공매는 2달에서 3개월 걸리면 채권 회수가 돼요. 채권 회수가. 제3자가 채권가 입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해서 그 부실 채권을 환가해서 배당 받는 채권 회수, 상환 받는 대출금 상환 받는 기간이 공매는 3개월 정도, 빠르면 2달.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걸 누가 정하느냐? 경매는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번 유찰되면 한 달 후 또는 2달 후에 다음 입찰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경매 예를 들어서 한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채권자가 경매계에 전화해서 다음 주에 매각기일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잡아줍니까? 통상적으로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최소 한 달 후, 또 유찰되면 또 한 달 후, 그 안에 혹시라도 무슨 이의신청이나 뭐 변경이 있으면 또 2달 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공매는 우선수익권자인 이 채권자, 대주단에서 신탁사와 협의를 해서 이 공매 일정을 최대한 패스트하게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게 다 최초 신탁 계약할 때 100억 돈 빌릴 때 우리가 자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은행 가서도 대출 자서. 그것처럼 신탁 계약할 때도 은행에서 내가 당신께 100억을 빌리는 데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한이익 상실이라던가
본인들 채권에 위해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한 안정장치로 공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 써요. 그때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위임을 받겠다 이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돈을 빌려주는 이 은행 기관에서 조건 제시를 합니다. 신탁으로 명의를 이관시켜주면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이유즉슨 첫 번째, 자기네들 담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은행에서 나간 이 현장에, 대출 현장에 혹시라도 돌발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신탁회사로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좋게 말해 이거고, 쉽게 말해 딴짓거리 못하도록. 또는 자기네들이 나간 대출 이 현장에, 이 담보 물건에 다른 엄한 이슈가 안 들어오게끔 하려고. 차후에 돈 빌려준 기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나중에 연체가 나오면 경매보다도 공매로 돼 있으면 금방 본인들 채권이 해소가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경매는 1년 정도 걸려요. 공매는 빠르면 2개월, 3개월 안에 최고가 낙찰까지 해서 배당까지 들어갑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단, 대주단, 은행에서는 신탁을 더 선호하는 거죠. 대부분 신탁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이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행 현장, 개발, 큰 건물, 아파트, PF 대출 받아가지고 공동 대출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열 몇 개, 신협 대주단들 여러 개 해서 큰 현장들, 금액이 나름 큰 현장들을 신탁 관리하는 거죠. 신탁회사로 명의를 이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대출해줄 테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탁 그런 거 안 하죠. 조그만 무슨 빌라나 토지나 이런 거는 그냥 근저당으로 대처를 하죠. 왜냐하면 또 신탁으로 또 이관시켜 놓으면 신탁 수수료 하는 게 나갑니다. 신탁사의 관리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현장 같은 경우나 아파트, 주택, 원룸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 그래도 신탁으로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스터디반에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큰 현장들,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 현장들, 이런 현장들은 거의 대부분 신탁으로 채권당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조건을. 아셨죠? 자, 여러분. 자, NPL 관점에서는 그러면 신탁 소유의 이 공매가 우리 통상적인 경매, 법원 경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 NPL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익이 좀 좋고 어떤 게 나을까요? 자, NPL의 마지막에 엔딩은, 클로징 엔딩은 배당이지 않습니까? 배당. 경매는 접수해서 배당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신탁 공매는 그렇죠. 배당까지 단시간에 이 NPL에 대한 채권 수익을 금방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 공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배당을 빨리 받음으로 해서 이 NPL 수익을 빨리 정산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심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신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왜 신탁을 하는 건지, 왜 명의를 이관시키고 변경시키고 승계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고 생소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유익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신탁 공매를 NPL로 수익을 얻은 사례를 심화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